제2의 엔캐리 폭탄이 온다. 일본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엔화는 40년 만에 최저입니다. 왜일까요? 겁주는 대신 과거 데이터로 직접 따져봤습니다. 지금 엔화는 달러당 약 162엔, 1986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약합니다. 흔히들 일본은행이 손을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예요. 일본은행은 오랫동안 0에 가깝던 금리를 1%까지 올렸습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4월과 5월엔 시장에 직접 돈을 넣어 엔을 사들이는 개입을 했는데 그 규모가 11조 7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6주가 채 안 돼서 엔은 다시 밀렸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제2의 엔캐리 폭탄이 온다고 겁을 줍니다. 이 헤드라인이 정말인지 코스피 데이터로 직접 검증해보기로 했어요. 과거의 급락과 청산 사건들을 코스피 실측 데이터로 다시 재보고 지금을 여러 지표로 과거와 나란히 세워보는 겁니다. 결론은 이 영상 마지막에 데이터로 내리겠습니다. 네, 먼저 범인을 지목하죠. 핵심은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해요. 이자가 싼 곳에서 빌려 이자가 비싼 곳에 넣어두고 그 차이를 먹는 겁니다. 지금은 이자 싼 엔을 빌려 이자 비싼 달러 쪽에 굴리는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엔을 빌리면 그 엔을 팔아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러니 캐리 트레이드가 돌아가는 동안엔 계속 엔이 팔려요. 일본은행이 아무리 엔을 사들여도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처럼 힘에 부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 미일 금리차는 약 2.6%포인트예요. 미국이 약 3.6%, 일본이 1%죠. 그런데 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터졌던 1998년과 2024년엔 금리차가 약 5%포인트였습니다. 이자 차이로 버는 이득만 보면 지금은 1918년과 2024년의 절반입니다. 폭탄이라는 헤드라인과는 안 맞는 첫 단서죠.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자 차이가 줄었는데도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요즘 유난히 잔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출렁임을 재는 변동성 지표, 공포지수 BX가 지금 17 수준으로 낮아요. 파도가 잔잔하면 사람들은 겁없이 배를 더 띄웁니다. 그래서 이자 차이는 줄었어도 배는 계속 늘어납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그만큼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캐리 트레이드가 터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물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산이라는 말을 풀어드릴게요. 청산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2024년 8월 5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7월 31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8월 2일 미국 고용 쇼크가 겹치자 엔이 며칠 새 급등했습니다. 빌린 엔을 갚으려 다들 되사니까요. 그러자 청산이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니케이가 하루 10% 빠져 1987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8.8% 빠지며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풀린 규모는 국제결제은행 BIS 추산으로 약 40조 엔이었고요. 여기서 정직하게 짚을 게 있어요. 그날 폭락을 엔캐리 청산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과장입니다. 미국 침체 우려, 중동 정세까지 겹친 복합 사건이었으니까요. 대신 코스피 1996년부터의 실측 데이터로 재봤어요. 청산만 터졌던 1998년과 2024년엔 고점 대비 14에서 16% 빠지고 몇 달 안에 회복했습니다. 반면 2008년처럼 실물 위기까지 겹쳤을 땐 37%까지 밀렸고 회복엔 수년이 걸렸어요. 피해의 크기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무엇과 겹치느냐가 결정합니다. 자, 판정입니다. 저희는 여러 지표를 한꺼번에 놓고 지금이 과거 어느 시점과 가장 닮았는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결과는 이래요. 지금은 2008년, 2020년 같은 전면적 패닉과는 가장 멀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건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의 첫 균열이 보이던 그 시기였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자로 버는 것에 비해 시장이 유난히 잔잔하다는 점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던 시점이었어요.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2007년조차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완벽하게 비슷한 과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지켜볼 건 폭탄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예요. 이유는 앞에서 다 보셨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두 나라 이자 차이로 버는 거래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빌린 엔을 갚으려 한꺼번에 되사고 그게 청산이에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2.6%포인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던 그때의 절반입니다. 다만 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지켜볼 때입니다. 환율은 맞추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두 중앙은행 사이의 거리를 재는 일이니까요. 그 거리를 함께 지켜보시죠. 알고랩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을 읽는 힘을 함께 기르겠습니다.